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건입니다. 지역농협이 타 금융기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조직과 유통망, 자금 운영 면에서 농협은 지역에서 거대 금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농협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망이 밝은 근기호 농협을 집중 육성하는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농협이 새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데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3.11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몰고 온 새로운 변화의 바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남세형농협 신상철 조합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조합의 비전과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당선된 지가 좀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네. 좀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세형농협 하면 저도 사실은 좀 생소합니다만은 과거에 그 연기군 시절에 어떤 명칭을 쓰다가 이렇게 남세형 조합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지요? 그 전에는 저희 농협이 금남농협이었습니다. 네. 세종시가 되면서 지역 여건상 우리가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금강 이남 쪽에 있기 때문에 명칭을 남세종농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그 외 지역에 있는 농협도 이름이 바뀌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방향에 따라서 조합의 명칭이 바뀐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먼저 여쭤봤고요. 그러면 그 남세형 농협에 대한 현황을 좀 먼저 우리 조합원님들과 시청자들께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농협은 2014년도 그 결산 결과 그 조합원이 2,540명이 되고요. 또 우리 자산은 2,860억으로 그 평가가 됐고요. 또 우리 자본금, 출자금은 94억입니다. 또 연간 사업 물량은 9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예수금은 2,500억 정도 되고요. 대출은 2,160억으로 건전한 조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성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이제 그 특별자치시로 되면서 개발 예정 지역으로 이렇게 2,200만 평이 이제 들어오면서 금남 면에 있는 농지가 상당 부분은 이제 그 개발 예정지로 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전체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그 세종시 예정지역으로 편입이 됐나요? 그 마을이 한 9개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금강 주변에 있는 농지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단히 한편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유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우면서도 농협의 입장에서 보면 또 아쉬움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곡창 농지가 줄었기 때문에 농민들을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조합장님이 이제 이번에 재선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그런 농업 장목들이 이제 새롭게 또 이제 구성을 해서 집중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그 장목으로 지금 현재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지요? 저희 지역은 아직도 이제 그 벼농사 위주로 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벼농사가 한 70% 정도 되고요. 또 하우스 농가가 좀 있고요. 또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근데 하우스 농가하고 축산 농가는 현재 그 농지가 자꾸 줄다 보니까 토지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죠. 그 원예 쪽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준다고 볼 수 있고요. 축산 농가도 그 세종시가 되면서 허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확장을 해나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들은 그 범위를 넓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에서는 고소득 작물을 올릴 수 있는 또 도시 주변에 있는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도시민이 필요할 수 있는 무화과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품목에 대해서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장목의 어떤 다변화가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시대 상황에 변하는 어떤 그런 끊임없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는 이제 금강변에 있는 금남 수박하면 아주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유명해서 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었는데 장목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개 이제 탑작
쌀 농사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까? 저희 지역은 이제 대농가하고 소농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논농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농가들은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분이 계시고요. 또 원예농가도 1억 이상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또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그 조합원님들이 원로조합원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셔도 그 힘이 달려서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기존에 갖고 있던 토지를 이용해서 농사하시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예. 소득을 올리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득 간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뭐 그게 금남 농협뿐만 아니고 뭐 여타 다른 지역도 비슷한 그런 예, 상황인 거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금남 농협은 남세종 농협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사실상 주소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되어 있지만 대전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그 예정 지역과 또 이렇게 도로 하나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서 위쪽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부 세종청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또 남쪽으로는 대전 유성을 비롯한 이런 그 좋은 시장을 갖고 있는데 아마 농업 지역이면서도 도시를 끼고 있는 도농 교류 지역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농협을 어떤 방향으로 좀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세종시가 오기 전에는 완전 농촌형 그 농협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오면서 주변에 있는 도시와 인접한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주시와 또 대전시와 세종시가 맞물려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합 도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저희가 그 고정전 투자 계획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에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추진해 나가셔야 할 텐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조합원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합원들은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방향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조합원님도 이제 지금 점차적으로 그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는 세종시가 발전을 하고 시청이 들어오고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생각했던 부분만 생각하시고 예. 과연 발전하면 얼마나 발전할까 이런 생각 갖고 계셨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종합정부청사가 들어오고 또 우리 지역은 세종시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또 법원이라든지 이 중요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날로 많이 발전할 걸로 봅니다. 또 시청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요즘 개발이 많이 돼서 한 8,000세대 그 분양을 12월 말로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합원의 의력도 상당히 많이 발전할 걸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앞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조합원 수가 한 2,250명 정도에 이르고 또 자산도 한 3천억 정도 가깝다. 2,860억이면 뭐 이제 3천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자본 출자 금액도 100억에 가까운 그런 성적표를 갖고 계신데 비교적 재무 구조가 뭐 튼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면 단기 순수익은 어느 정도 올리셨는지요? 작년도에 저희가 그 연말 결산물과 10억 8천만 원의 수익이 단기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 앞으로는 세종시가 되면서 저희가 그 지점을 한 6개 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시청 앞에는 제가 540평이라는 부지를 사놨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청사 건립을 하게 되면 많은 그 예수금이 들어올 걸로 보고 또 거기에 따라 대출금도 많이 신장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농협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전진기지라고 생각할 때에 좋은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아마 그 나름대로 또 소명인 것 같습니다. 뭐 금융, 신용 사업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만 경제 사업도 좋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농협이 지자체나 특히 이제 세종에는 이제 구부, 이청 그리고 국책연구단지가 대거 들어와서 한 16,000명이 넘는 그런 공무원들이 이제 과천이나 서울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협이 보면 좋은 그 판매 시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쪽과 어떻게 좀 연계해서 좀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런 말씀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지역은 이제 농촌 그 생산 품목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반면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시 주변에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그 세종시청과 로컬푸드에 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또 시청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그 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와 농협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여튼 저 사업이 원만히 잘 되어서 남서영 농협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거듭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무한 경쟁 또 상품에 대한 차별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또 어느 기관이든 자유롭지 못한데 대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히든 상품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육성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피고 있는데 남서영 농협은 그동안 그 명품 쌀 위주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언제쯤 그러면은 이게 시작이 되고 또 명품 쌀이 앞으로 만약에 시장의 판로를 개척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조합에 또 조합원에게 이득이 좀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정도가 벼농사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농사를 똑같이 짓더라도 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뭔가 생각한 끝에 고품질 쌀 생산을 하면 그래도 똑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소득이 올라가지 않나 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진흥청에서 2013년도에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를 해주고 네. 또 저희가 재배하는 모든 것은 지원을 농민들한테 해줘서 별도 수매를 해가지고 삼강별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013년도 그 재배를 해 수매한 그 쌀을 별을 가지고 쌀을 생산해서 판매한 게 세종 맞춤 쌀입니다. 예. 그래서 2013년도에 2억, 작년에 1억, 또 올해 1억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조합장님은 대학에서 어떤 것을 전공하셨습니까? 저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농업을 한다 그러면 생산 쪽에 농민으로서의 네. 어떤 역할이 클 텐데 농민들이 조합을 모아서 농협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또 그 특장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뭐 농협도 하나의 금융기관과 여러 가지 경제 사업을 하지만 사실 경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이제 농촌에서 또 태어나서 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 농협 조합장님이 당선되기 전에 또 어떤 일을 좀 하셨나요? 저는 순수한 농민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은 한 2년 정도밖에 안 했고요. 예. 계속 농협에서 이제 그 농업을 종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또 농협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누구보다도 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 농민의 신분이면서 또 그 신분으로 또 이제 조합장이 지금 봉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남서영 농협이 이러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특화된 어떤 경쟁력을 높이게 한다는 그런 전략이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농사를 저는 접으니까 실상 그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합장이 2010년 12월 달 조합장을 취임을 했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지도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늘렸습니다. 네네. 지도사업비하고 환원사업비는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늘려야 된다 이런 예. 계획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예. 그래서 농자재라든지 이런 구입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는 초반에 가져간 1월 달에 가져가더라도 그 농자재에 필요한 구입을 농민들이 하시면 예. 12월 말까지 무이자로 외상을 그렇군요. 드립니다. 그래서 네, 1년간요. 그래서 농사를 다 하신 다음에 들어간 원금만 갚으시면 되기 때문에 농비에 대한 절감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이 갖고 있는 경제 부담을 농협에서 상당히 덜어주는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전략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아무리 좋은 그 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고가 전략으로 가는 어떤 예. 그런 차별화된 그 상품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서영 농협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들은 어떠한 전략으로 좀 가격 정책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물건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원가가 절감돼야 농가의 소득이 옵니다. 예.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 사업에 관한 그 예산을 좀 다부터 늘려서 예.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하고요. 예. 또 들어가는 농비가 절감되기 위해서는 기계라든지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런 고려되기 부분에 때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기계를 예. 못 구입합니다. 그래서 예. 농협에서는 임대사업 농기계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또 재작년 2년 연속
전국의 농경 경영 작업을 해서 1등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우리 농협에서 기계를 사서 그 내역 연수에 따라서 트랙터는 8년, 또 콤바인은 5년, 이항기도 5년에서 분할 상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농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일기를 찾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명품 쌀의 판매 목표는 어느 정도 지금 잡으셨습니까? 저희가 132헥타를 지금 계획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농가 수는 120농가, 125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 지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 6회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농가는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예. 또 수매 과정에서는 별도 그 분리 그 수매를 해서 품질이 섞이지 않도록 고품질 생산단지에서 난 변은 그 일괄성 있게 수매를 해서 도정도 똑같이 일괄성 있게 섞이지 않도록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정부기관 산하에 있는 그 군의 식당이라든지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부기관이 이제는 온 지 한 3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로 이제 모든 기관들이 이제 이전에 온 것이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금남에 있는 금남에서 가까운 그런 정부기관의 어떤 그런 구매 요청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그 학교 급식 문제가 예. 입찰 제도로 가기 때문에 예. 저희 농협에서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교육감님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현재 생산된 벼에 대해서는 그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대전 유통을 통해서 그 안영리에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뭐 로컬 푸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 전국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찰 제도를 한다고 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구매자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아무래도 좀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뭐 이걸 지산지소다 이렇게 우리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노력은 어떻게 좀 다른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는지요? 예, 그 학생들이 지원되는 부분은 그 시청에서의 모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하고도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눈을 합니다.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세종시 안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세종시 안에 있는 학교의 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좀 해줍시다 이런 부탁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또 교육감님한테는 입찰 제도를 하더라도 농협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농협에서 들어가는 물건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농협에서 좀 납품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좀 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농사를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영농 자금이 대단히 지금 부담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 구입한 농자재를 12월까지 무이자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런 제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저도 이제 귀가 솔깃하게 들렸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이제 그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농민들도 보면은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또 이렇게 책정되거나 또 그 대출했던 금액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제될 수 있도록 어떤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갖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책 자금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 정책에 의한 또 그 규정에 의해서 대출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보면은 농지 규모라든지 개념, 개인 신용 정보에 따라서 예. 모든 금액이 결정돼서 나가는데 그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에서 이게 바꿔져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자체적으로 영농 지원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소화시켜서 농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영농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책과 기준에 따라가다 보면 이제 법과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지역 농협이라는 것이 농민들 하나하나의 그 어떤 그 입장을 잘 이해하고 알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영농 규모도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왜 신용도가 낮아졌는지에 대한 예. 선의적인 피해 뭐 이런 예.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식이 자녀들이 어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보증을 쓰다 그렇죠. 보면 이제 예. 그게 체불이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선의의 어떤 그런 피해 농민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구제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한번 조합장님이 해주신다고 하면 남성 조합원들께서 훨씬 더 우리 조합장님이 하시는 사업과 일에 또 적극적으로 좀 협력하면서 공동의 발전을 이끌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 좀 많이 좀 챙겨주시기 예,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남성 농협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살펴보았는데 한 2달이 지났습니다만은 지난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데 되게 많이 애를 먹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3.11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조합장 선거를 하다 보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예. 그 어려운 점도 많았었습니다. 또 규제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또 모든 선거를 하면서 청렴하게 또 의혹을 받지 않는 정직한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는 잘 된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예. 하는 것은. 예. 이번 세종시 안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세종시 안에는 8개 농협이 있습니다. 그 8개 농협 중에 2군데만 재임이 되고 6군데가 바뀌셨습니다. 예. 또 세종시는 특성상 조합장님들이 다선 조합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선 조합장님들이 거의 선거에서 실패를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조합원님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개혁을 요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농정 활동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세종시에서 8개 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분만 재선 내지는 뭐 당선이 되셨고 네. 나머지 6분은 이제 처음으로 초선으로 이제 당선된 분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당히 농민들이 새로운 변화와 어떤 그런 그 개혁을 열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심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합장님은 거기에 지금 초선이십니까 아니면 재선이십니까? 저는 재선했습니다. 예, 그동안 그럼 전임 4년을 잘 이끌어오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는 그런 조합원들의 아마 주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특히 이제 선거를 치고 나면 이제 지지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은 되셨지만 결국은 지지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를 잘 수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은 좀 갖고 계시는지요? 예, 이번에 그 남세종농협 조합장 후보들은 3분이 나오셨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모든 것을 기획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은 그분들이 말씀하신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할 네. 것이고요. 네. 또 선거를 치르다 보면 항상 그 자기를 지지한 분도 계시지만 자기를 반대한 분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지한 분보다는 상대편 사람들을 끌어안는 게 농협 발전에서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 모셔놓고 예. 또 찾아뵙고 농협 설명을 드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3분의 후보 중에서 2분이 이제 낙선하신 거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공약을 했던 대표적인 좋은 공약들은 조합장님께서 수용을 하셔서 조합 발전에 이렇게 이바지할수록 그 수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조합장님을 지지하지 않은 그런 조합원들까지 끌어안는 어떤 그 화합의 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합장님께서는 그럼 지난번에 선거를 치르시면 대표적으로 그 조합원님들과 공약한 사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농사를 하시면서 영농자재비가 제일 이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농자재 지원비를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무이자 외상 기간도 1년 동안 이렇게 해드리는 걸 지속을 하고요. 또 농기계를 사면서 이제 부담 갈 수 있는 구입 자금에 대해서는 그 농기 임대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해서
농가에 그 기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원로조합원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합원님들 복지 차원에서 건양대학교와 예. 그 협약을 맺어서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우리 조합원님들 건강검진을 맞춤형 건강검진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 공약 이 선거에서 보면 되게 이제 공약이냐 아니면 뭐 공수표를 발행한 것이냐 이런 설왕설래가 사실 많고요. 정치인들은 되게 보면은 공약은 많이 이렇게 내놓으신 데에 비해서 이행률은 좀 떨어지는 것들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요인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공약들 참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남 지역은 저도 일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남세종 농협이 현재 갖고 있는 그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대단히 그 남세종 농협이 생긴 이래 가장 호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주변에 너무 그 수요가 많고요. 또 이제 농민들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사기가 많이 충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기회를 더 두 번 다시 더 오기 어려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중차대한 책임을 우리 조합장님께서 사실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조합원님들에게도 우리 남세종 농협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첫째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희 농협에서 팔아드려야 되고요. 또 도시 변화가 오면서 시골 지역이 아직은 이제 아닙니다. 도시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 개발하는 쪽에 6개 이상의 지점을 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시청 앞에 540평 산 부지에는 지하 3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세워서 거기에 우리 영업점포를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민들과 우리 농민들이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도농복합 형태의 농협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또 대출 신장도 많이 된다고 하면 수익이 난 부분이 조합원한테 들어가서 영농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더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을 책임지고 이끌다 보면 2천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단히 어려운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우리 남세종 농협이 앞으로 나가야 할 그 사업 목표와 비전을 좀 제시하면서 조합원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데 조합장님께서 평소 갖고 계신 어떤 그 조합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지역은 특수 지역입니다. 이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가는 조합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내게 되면 모든 예수금이 늘어날 걸로 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개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신장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500억의 그 예수금을 가지고 2,160억이라는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대 비율이 80% 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임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 예금 추진이라든지 사업 신장을 하면 그 나오는 수익이 결국은 조합원한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한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조합이 발전하려고 하면 임직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조합원님들이 이용을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과 농협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그 남세종 농협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뭐 주요소라든지 사업 소개해 주시고 우리 조합원님과 우리 시청자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협은 그 하나로마트가 2군데 있고요. 또 지점이 2군데가 있습니다. 또 경제사업장과 주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조합원님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그동안 그 조합원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었었는데 이런 분들이 다른 은행이 오고 다른 금융기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꼭 농협을 이용해 주셔서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합원님들과 우리 농협 임직원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 하면 세종시 안에서 더 급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섰다고 봅니다. 또 작년에 그 주유소를 개점을 했는데 4월 달에 개점해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62억을 팔았습니다. 여건상 그 주유소가 찾아오는 주유소입니다. 큰 대로변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팔 수 있었다는 것은 조합원님들이 그만큼 농협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용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신장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사업하는데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농민들이 그 농사 지시면서 어려운 것이 그 들어가는 영농비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농기의 임대 사업도 앞으로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방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제기를 사서 계속 그 농가에 그 공동방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마지기에 그 원가 들어가는 농약이 한 11,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그 살포로 해드리고 마지기당 4,000원씩 받습니다. 결국 들어가는 농약비도 안 받고 저희가 이제 봉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농사를 짓고 그동안 그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인들께서는 농협을 믿으시고 농협을 적극적으로 또 이용해 주신다고 하면 수익난 부분이 조합원한테 들어왔는 생각 가지고 더 열심히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이제 발전하면서 도시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 맡으는 믿을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이 많습니다. 믿고 찾아주신다고 하면 성심성의껏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믿을 수 있는 품질을 가지고 조합원님들 또 고객님들한테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협에 대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남서영 농협의 희등 챔피언은 바로 금강의 햇살을 받고 자란 명품 쌀입니다. 쌀 재배 농민과 남서영 농협이 전국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서영 농협의 경영과 남서영 농협의 구매 상품인 명품 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YTV 뉴스가 마련한 특별대담 농협 조합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남서영 농협 신상철 조합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